매주 목요일 낮 시간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 불교 입문 2 사실에 대한 미리 보기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1시간 수업하고 나면 30분간 쉬었다가 다시 공부 과정에서 보충되어야 하는 경을 해설하는 시간 50분 수업을 다시 진행하고 마치게 되죠. 네, 오늘 설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주 불교 입문 2 사실에 대한 미리 보기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10쪽입니다.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처음에는 사실이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죠. 이 원리, 이치,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준이 되는 경전 몇 개를 공부하고 가자 라고 해서 6개의 경을 먼저 공부를 했지요. 그리고 제2부에서 불교 안에 사실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삼법인과 연기 두 가지인데 제2부가 삼법인을 공부하는 순서지요. 그 삼법인의 공부 과정에 첫 번째로는 교주 이전의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 유일신 사상,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 같으면 교주인 예수 또는 무함마드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또는 알라라는 신이 있고, 불교에는 부처라는 교주 이전에 불교의 근거, 토대가 되는 것으로 원리 이치라는 것이 자리한다. 그래서 이렇게 교주 이전에 있는 것, 각각의 종교들의 근거가 되는 것, 이것이 종교별로 말하는 사실이다. 이럴 때 불교가 말하는 사실은 다른 종교들처럼 인격 신이라고 인격화하지 않고 원리 이치가 그대로 사실로서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삼법인과 연기다. 이런 사실에 대한 입장 위에서 첫 번째 사실인 삼법인을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삼법인이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는 세 가지로 나타나면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행들은 무상하고 고다, 법은 무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행에 대한 해석을 시작해서 이제 이 과정을 나가고 있죠. 그럼 행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이어서 무상이란 무엇냐라는 부분을 공부했고요. 무상에 이어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제 그러니까 모든 행들은 고고, 열반은 락이다. 이렇게 고와 락으로 구분하는데 고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 고가 어떻게 락으로 전환되느냐. 결국은 불교가 우리 늘 하는 말이지만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고가 소멸한 것으로의 락이라고 하는 불교 안에 으뜸가는 가치가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는 경 제목이 아예 행복경이 있었죠. 행복경 1번, 2번 공부를 그렇게 이제 고라는 것이 락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110페이지
4번 락. 고에서 락으로 전환된. 이버부님 지금 그 책이 아니야. 이버부님 이 교재에 있는데 안 가져오셨구나. 예. 오늘은 좀 그냥 들으셔야겠다. 그러셔요. 고가 락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은 락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과정으로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0페이지 락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락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락이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정말 많은 경전을 꿰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과정이 좀 힘들었다면 힘들었다 할까요? 책이 그 락에 대한 개념을 잘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어서 쭉 좀 교재를 읽어가면서 보충되는 설명만 좀 해드리면 되겠다 싶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로 들어갑니다. 락. 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 락을 행복이라고도 말하고 아니면 즐거움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단어의 빨리 원어가 뭐죠? 수카. 네, 수카라고 하는 단어를 락이라고 행복이라고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맞지만 이거야 44번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 의하면 고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락이고 락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고입니다. 이때 고의 영역과 락의 영역은 대부분 중복되는데 중복된다라는 거 뭐죠? 고와 락이 섞여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고만의 영역과 락만의 영역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44번 교리문답경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수요일 진행하는 맞춤하니까요 관통법회에서 시간이 되면 자세히 보겠지만 일단 맞춤하니까요 44번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서 요 해당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번 경에 거의 마무리쯤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스님, 즐거움의 경험에게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반위사카요. 즐거움의 경험에게 대응하는 것은 괴로움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스님, 괴로움의 경험에게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반위사카요. 괴로움의 경험에게 대응하는 것은 즐거움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스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에게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반위사카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에게 대응하는 것은 무명입니다. 그러면 스님, 무명에게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반위사카요. 무명에게 대응하는 것은 명입니다. 그러면 스님, 명에게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반위사카요. 명에게 대응하는 것은 해탈입니다. 그러면 스님, 해탈에게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반위사카요. 해탈에게 대응하는 것은 열반입니다. 그러면 스님, 열반에게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반위사카요. 질문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질문들의 끝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반위사카요. 열반에 닿는 범행은 열반을 구원으로 하고 열반을 완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반위사카요. 그대가 원한다면 세존께 가서 이것의 의미를 여쭤보십시오.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는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나와요. 자, 이제 요게 무슨 얘기냐? 수카, 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락과 대응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노부부님, 우리가 이제 선을 해놓고
손바닥과 대응하는 거는 뭘까? 이러면 손등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과 대응하는 건 뭐죠? 라고 질문하니까 괴로움이다. 두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괴로움이고 고라고 쓰는 거죠.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경에 의하면 수카, 즐거움과 대응하는 것은 두카, 고다. 두카, 고에 대응하는 것은 수카, 락이다.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개념이 한 단계 나아가죠. 우리가 이제 그간 뭐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이 수업에서 공부를 했지만, 고와 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느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불고불락이라고 해서 높은 수행에 의해서 성취되는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고불락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락과 고에서 넘어가면 불고불락이라는 것과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죠? 불고불락과 대응하는 걸 제가 어떻게 읽었죠? 무명이다라고 교리문답의 작은 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중생들이 어떤 느낌을 경험합니까? 라고 하면 즐거움과 괴로움, 락과 고라고 하는 두 가지 느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12연기가 수를 말할 때는 락고, 불고불락의 세 가지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험경 이렇게 소개했었죠. 한 분은 락과 고 두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한 분은 락고, 불고불락 세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하고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 그때 이제 나타나는 표현이죠. 기본적으로 락과 고 두 가지 느낌이 있고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이 느낌은 높은 수행자에 의해서 그죠? 일반적으로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성취되어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차별을 말하죠. 그렇게 차별적인 불고불락의 느낌이 있다.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것은 대응하는 것은 무명이다. 무명이라고 하는 이 중생의 영역을 말하는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경험되지 않는 거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 중에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락과 고가 불고불락으로 와서 무명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무명과 대응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이어졌죠. 무명과 대응되는 건 뭐죠? 명. 그랬더니 다시 물어요. 이 무명과 대응되는 건 무엇입니까? 잘 들으셨네. 잘 들으셨어. 그죠? 명과 대응되는 것은 해탈이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리고 나니까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열반. 해탈과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바부님. 열반이야. 그죠? 그랬더니 또 한 번 묻는 거야. 열반과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의 범위를 놓쳐버렸다. 범행이라는 거, 우리가 삶을 형성하자라는 거,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거, 그것은 완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김법부님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 행복해지자라고 하는데 그게 완성되는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 뭐 어디까지를 가야 되겠어? 그죠? 그런데 바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해탈에 대응하는 것으로 왜 열반? 열반에 대응하는 거? 열반 이후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열반은
종결이다. 완성이다. 이게 끝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없어.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뭐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44번 경을 상세히 보겠지만, 일단 락이라는 개념을 고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다 라는 요 개념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와 락이 서로 반대편에 있는 거, 대응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가져오기 위해서 마지막이니까요 44번이 말하는 이 개념. 그래도 일단 뭐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보고 가야 되는 주제죠. 락과 고가 불고불락으로, 무명으로, 명으로, 해탈로, 열반으로 완성되는.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짚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고라는 거하고 락이라는 거하고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려는 거예요. 만약에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만큼 있고 그 옆에 동떨어진 자리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쨌든 공부를 하는 이유도 뭐죠?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노부부님, 괴로움이 여기 있고 행복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지자라고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몇 가지 일을 해야 되죠? 이거 없애는 일도 해야 되고 이거 얻는 일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이 고와락이 서로 대응하는 것이다. 손바닥의 앞뒤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손바닥을 뒤집으면 있는 거잖아. 이 손에서 멀리 떨어진 걸 다른 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고와락이 서로 대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고와락이 하나의 공간에서 괴로움이 많고 왔다라고 하면 행복이 요만큼 있는 거고, 괴로움이 확장되어 가지고 끝까지 왔다라고 하면 행복은 제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법인가를 동원해 가지고 행복을 키워가자라고 하면 그것이 보여주는 현상은 괴로움이 줄어드는 것이다. 대응한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 괴로움을 줄여내고 행복을 따로 얻어오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요 측면에서 괴로움이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공간, 요게 락이다. 요런 개념이에요. 그럼 요래 되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얻어야겠다라는 시도에서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괴로움을 없애는 노력하고 행복을 얻는 노력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괴로움이라는 거를 줄여가는 괴로움 크기만 줄여주면 어때요? 나머지는 줄어드는 만큼 행복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괴로움을 소멸하자. 괴로움을 소멸하면 괴로움이 줄어드는 그 공간, 괴로움이 없어진 이 공간이 그대로 행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일.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행복이다. 요 개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멸이 락이다 라는 요 한 가지 개념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고의 반대편에 락이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괴로움을 소멸하는 한 가지 일만 하면 행복은 저절로 우리 곁에 확보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나는 고멸과 락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고멸이 바로 락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고가 소멸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만족, 행복이 얼마나 커지느냐, 이게 결정된다라는 요 측면을 보는 것이 일단은 핵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행들이 가라앉는 만큼 고는 해소되고 락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행들의 완전한 가라앉음은 완전한 고멸이어서 락만의 영역이 되는데 열반입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앞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행의 성질이잖아. 행이 무상하다. 조건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건데 조건이 제어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재행무상, 재행계고, 행들이 불만족, 고다.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행들을 가라앉히는 만큼 고가 해소되고 락이 되고, 행을 완전히 가라앉히면 완전한 고멸, 락만이 남는데 그것이 열반이다. 자, 1번 두카스밍과 수카스밍의 용례. 두카, 고의 척격은 두케와 두카스밍의 두 가지가 있고, 수카, 락의 척격은 수케와 수카스밍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빨리 문법에는요, 명사는 모두 8개의 격을 가져요. 그래서 주격, 대격, 목적격, 수단격, 역격, 탈격, 속격, 그리고 척격, 혹격, 이렇게 8가지 격이 있는데, 그 중에 척격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어디라는 이야기죠. 이 척격을 이제 우리가 좀 이 주제에서는 특징 지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카는 보통은 단수명사일 때는 이 끝자리를 에로 바꿔주면 이게 척격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끝자리를 수카에다가 스밍이라는 이제 뒷말을 붙여주면 이게 척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두카도 끝을 그러니까 에로 바꿔주면 두케 해가지고 척격이 되고, 아니면 두카스밍 해서 척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카와 두카, 행복과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형태의 척격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글쎄 다른 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접근해 있는지 몰라도, 우리 법회가 늘 그 용례를 중심에 두고 이런 말이 어떤 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행복하다, 괴롭다라는 것이 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어요. 그 많이 나타나는 용례 중에 일반적으로 척격, 그러니까 장소 또는 시간, 그러니까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뭇에 관한, 뭐뭇에 대한, 이런 의미를 이제 척격이 갖는데, 괴로움에 관한, 괴로움에 대한, 또는 괴로울 때, 이제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 행복하다라는 것이 어쨌든 불교 안에서 중심 개념이기 때문에 이 척격은 많이 나온다고.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가 애라는
격변화를 가지고 척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독 스밍이라는 요 형태로 나타나는 척격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이게 용례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똑같은 척격이지만 이것을 두케, 수케와 두카스밍, 스카스밍을 전혀 다른 의미를 적용해서 부처님은 사용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자, 그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두카, 고의 척격은 두케와 두카스밍의 두 가지가 있고, 수카, 락의 척격은 수케와 수카스밍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케는 고에서 고에 대한의 의미로 많은 경에 나타나고, 수케는 락에서 락에 대한의 의미로 많은 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두카스밍은 양낀지 외다이 땅 두카스민 띠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 라는 용례로만 맞지마니까야 136번 업분석의 큰경 12번 상류따 32번 깔라라경 36번 상류따 11번 한적한 곳의 감경에 나타나는데 느껴진 것 외다 있다 즉 유위인 수는 모두 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카스밍은 락의 영역의 의미로 맞지마니까야 59 많은 경험경 36번 상류따 19번 반짝강가경 36번 상류따 20번 비구경 디가니까야 26 전륜성황경에 나타납니다. 많은 경험경, 반짝강가경, 비구경은 상과 수가 멸한 상수멸을 다시 락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외도 유행승들의 의문에 대해 유위에 속한 수가 멸한 자리로의 열반을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저기 상수멸이란 말이 있잖아요. 상수멸. 요거 저기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선 상과 수가 소멸한 상태인 9차 지점 9단계의 산매의 가장 높은 산매의 상태를 말하죠. 상이 빨리어로 뭐죠? 삼냐. 수는 뭐죠? 외다나. 멸은 뭐죠? 니로다. 그러면 상수멸이란 이 단어는 어떻게 될까요? 이래 되나? 삼냐, 외다나, 니로다. 이래 될까요? 이러면 상수멸이네? 아닌 것 같은데.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바로 여기서 상수멸이라는 이 말의 원어는 삼냐, 외다 이 땅, 니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삼냐는 그대로 상이요. 그런데 외다 이 땅, 니로다. 니로다는 멸이요. 근데 외다 이 땅은 뭐길래 이걸 수라고 번역했을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어로 접근하지 않으면 뭐 기본적으로 상과 수가 멸한 상태 이렇게 산냐, 외다나, 니로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원어에서는 이게 외다나가 아니고 외다 이 땅이라는 말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요 외다 이 땅이라는 말은 외다나 수의 동사 형태. 수는 어쨌든 뭐 느낌, 경험 이런 거니까 느끼다, 경험하다 이런 동사가 있겠죠. 외다띠, 외대띠라는 말도
같은 말인데 이 웨다야띠라는 느끼다 경험하다라는 동사의 과거분사라. 이게 과거분사기 때문에 말하자면 느껴진 것 요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경험된 것? 경험? 좋습니다. 경험된 것 같은 개념이죠. 예, 요런 그 과거분사가 쓰이는 거야, 이 자리에. 그러면 이게 말은 뭐냐 하면 상하고 느껴진 거, 경험된 거 하고가 소멸했어. 요런 말이 되거든요. 요렇게 약간 그 외다 있다라는 말이 달라. 이걸 지금 다 설명하고 가자면 조금 좀 불편한데 이게 약간 이런 개념이죠. 순환하잖아. 행위와 인식의 순환 과정이 있잖아. 참다. 관심이 행위를 찬다. 관심이 행위를 인식에 전달하면 인식에서 식이 생겨나고 촉해가지고 수가 생겨나고 그러면 요거 함께 묶어서 닦아에서 가공해가지고 행위로 다시 전달이 되잖아요. 이때에 상이라는 것은 닦아의 출발 자리에서 상이 2차 인식에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죠. 그런데 중생한테는 어때요? 이 상이 결점 상태, 병들어가지고 번뇌 상태로 참여를 하죠. 이럴 때에 요 상과 수라는 게 있는데 이 수는 행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겨난 게 12연기적인 순서로 말하면 그냥 느낌이고 경험이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냐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상이 경험된 거예요. 그죠? 색성향 미촉법 외입처가 경험된 거요. 라고 경험됐다라는 걸로 말하는데 그 경험에 무엇이 참여하냐 하면 상이 이렇게 딱가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행위를 거쳐서 참다로 실려와가지고 어떤 느낌이 경험됩니까? 하는 것의 근본 자리에 상이 참여를 한다고. 그래서 이 상이 소멸한다. 상의 소멸이란 건 뭐죠? 번뇌가 부서진 거죠? 번뇌가 부서져서 탐진치 없는 상태로 행위로 또 인식에 참여해서 경험이 되면 어때요? 사실은 이 수가 12연기적으로 보면 무명의 조건 위에서 경험되는 거죠. 무명의 조건 위에서 경험된다라는 것은 무명이 바로 상이 번뇌로 참여할 때 무명이 되니까 상의 참여 위에서 경험이 되는데 그게 중생들한테는 어떻느냐? 번뇌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험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럴 때 상수멸이라는 것은 번뇌가 소멸해서 탐진치 없는 해탈된 상태로 인식 과정을 거쳐서 경험이 되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경험된 것은 소멸한다. 이런 말이 되죠. 이게 좀 복잡해서 이 뒤에 다시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그 상수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삼야외다나 니로다가 아니고 삼야외다 이땅 니로다로 번역이 상수멸로 되었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가려는 것은 뭐 요 부분을 상세히 보려는 건 아니고 두카와 수카,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에 대해서 척격이 있는데 두케라는 척격과 두카스밍, 수케라는 척격과 수카스밍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척격이 있더라.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두카스밍이라는 형태,
수카스밍이라는 형태로 척격을 사용하는 것이 요렇게 몇 가지 경에서만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 여기에서도 상수멸에 나타난 외다의 이 땅이 쓰였죠. 보셨나요? 상수멸에 쓰인 외다의 이 땅이, 그러나 두카스밍은 양낀치 외다의 이 땅, 땅 두카스밍 띠 해서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 라고 해서 바로 상수멸에서 소멸하는 이 외다의 땅, 요거를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요 외다있다라는 요 말이 어떻게 쓰인 거냐 하면, 상이 참여를 하는데 중생의 영역, 번뇌의 상태로 참여를 해서 이 12연기적으로 말해지는 수, 이 경험된 것, 느껴진 것은 외다이 땅이라는 이 말로 표현된 그 느낌은 중생들에게 경험된 거다.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거다. 그럼 이렇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유위라고 부르잖아. 유위라고 부르는 이 영역에 있는 것들이 행이거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행 아닌 거, 유위의 영역 밖에 있는 거가 무위고, 그것은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거고,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행 아닌 한 가지 열반, 이렇게 되죠. 이랬을 때 여기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라는 요 말은 경험된 것, 외다의 땅이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거가 번뇌의 영향 위에서 중생들에게 경험되는 것, 요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 아닌 중생의 영역, 행, 상카라기 때문에 무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어서 괴로움이다. 고의 영역에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그 두카스밍, 요 스밍이 붙었을 때는 같은 척격이지만 고에 대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고의 영역이라고 차별적인 번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교재에서 전체적으로요, 고의 영역 또는 락의 영역 이렇게 쓰이는 거는 두카스밍 그리고 수카스밍, 고가 미치는 그 영역 안에 있다. 그러니까 락, 행복이 미치는 영역 안에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두카스밍과 수카스밍이 두케, 수케와 차별적인 용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두카스밍은 경 3개에서만, 그러니까 그 수만 개 되는 니카의 경들 중에 딱 경 3개에서만 두카스밍이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내가 괴로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의 영역, 중생의 영역, 유위의 영역, 번뇌의 영향을 받는 영역, 12연기적으로 무명의 조건 위에서 경험된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인 것, 무상인 것,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거고요. 수카스밍은 4개의 경에 나오는데 사실은 경 3개는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4개의 경에서 수카스밍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냥 행복에 대한 이런 개념이 아니고 행복이 미치는 영역 이런 개념, 행복의 영역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하고 있다. 이게 좀 설명이 어렵지만 근데 사실은 요 표현은 굉장히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락에 대한 공부의 첫 번째 주제가 두카스밍과 수카스밍이에요. 두케, 수케하고 두카스밍과 수카스밍이 다른 용례를 보여준다. 두카스밍과 수카스밍은 그저 3개의 경, 4개의 경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요거를 발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111페이지 경 읽어보면 안 한다요. 그런데 외도 유행승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사문고따만은 상수멸을 말했다. 그리고 즐거움의 영역에서 그것을 설명한다.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안 한다요. 이렇게 말하는 다른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도반들이여, 세종께서는 즐거움의 영역에 대해서 즐거움의 경험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반들이여, 열애는 즐거움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즐거움의 영역에서 설명합니다. 하여간 상수멸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개념인데, 이제 이 소개된 경, 많은 경험경, 이제 이런 경들에서, 외도 유행승들하고 아난다존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 있는가 하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뛰어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초성을 성취하면 초성의 상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은 일반적으로 소유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보통의 삶에서 경험하는 행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행복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초선의 그 행복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으뜸 가는 행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 왜? 초선의 행복보다 더 뛰어난 행복이 있거든? 이래가지고 제2선을 말해요. 제2선에서 느끼는 행복은 더 커. 그러나 그것도 으뜸은 아니요. 이래가지고 단계적으로 올라가가지고 비상비비상처까지를 말한다고요. 그리고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세상의 끝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느끼는 경험조차도 그게 으뜸이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왜? 그보다 더 뛰어난 게 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제시하는 게 상수멸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멸을 말하면서 상수멸이 비상비비상처보다도 더 뛰어난 행복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 노부부님,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상수멸이 말이 뭐냐 하면 느껴진 것이 소멸했잖아. 느껴진 것이 소멸했는데 조금 경에서는 느껴짐이 소멸한 이 상수멸의 상태를 수카라고, 행복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 그래, 이게 좀 이상하잖아. 느낌이 다 소멸을 했는데 행복하다는 느낌을 상수멸이 행복한 거야? 이래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금 읽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외도 유행승들이 이런 말을 듣고는, 아니 상수멸은 느낌 자체가 소멸했는데 어떻게 그 상수멸을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할 거다 이거요. 요 말은 타당하죠. 그럴 때에 이제 아난다존자가 다시 말하는 게, 세존께서는 즐거움의 영역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수카스맹을 쓰는 거예요. 영역. 즐거움의 영역에 대해서 즐거움의 경험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열애는 즐거움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즐거움의 영역에서 설명합니다. 자, 요게 이제 존재의 상태를 두 가지로 말하자면 어떤 존재들이 있죠? 김부모님, 네. 존재하면 법이잖아. 이 법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죠? 법은
행 더하기 열반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방금 이제 설명했지만 소유의 즐거움이 있어. 용락이야. 요건 이제 욕계 중생의 이야기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을 성취했어. 그러면 초선에 해당하는 더 뛰어난 행복이 있어. 이렇게 말되죠. 개발된 느낌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올라가 가지고 비상비비상처. 여기는 색계고 여기는 무색계잖아요. 이만큼 다도 행복은 있는데 이 영역이 어느 영역이에요? 존재하는 개념으로 보면 행의 영역인가요? 열반의 영역인가요? 아직은 열반이 성취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다 행의 영역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초과해가지고 상수멸이 성취가 된 거거든요. 상수멸이라는 요 말을 보니까 수가 소멸한 거예요. 상도 소멸했지만. 그런데 외도 유행승들 입장에서 그게 뭐 그런 말이 있어. 느낌이 다 소멸했는데 어떻게 이 상수멸의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을 할까? 요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바로 요거죠. 존재하는 것은 행이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무상하고 고라고 대표되는 행이라는 존재의 영역이 있죠. 그런가 하면 무상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락이라고 정의되는 열반이 있죠. 존재가 이렇잖아. 이런 상태에서 소유적인 행복, 그리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처, 여기는 어쨌든 아직까지 얼마만큼이 남아있든지 간에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영역이죠. 그죠? 중생의 영역이야. 말하자면 이거는 무명 위에 있는 거야. 12연기적으로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에 거쳐가지고 생도사 이래 가잖아요. 무명 위에 있다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번뇌의 영향을 받는다, 이 개념이거든. 이렇게 행복을 말하지만 이 행복이 행이라는 존재의 영역에 속한 것. 그래서 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족이 남아있는 거. 이제 이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수멸이라고 하는 요 상태는 높은 산매에서 그야말로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제어하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이런 번뇌의 영향 무명 위에 있는 이런 느껴진 것, 이런 느껴진 것을 소멸한 그런 상태가 상수멸이거든. 그런데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라고 하니까 열반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느껴진 게 다 소멸했는데 그런 상수멸이 행복이면 어떡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열반이라는 행과 차별되는 존재 상황이 있잖아요. 이 열반이라는 존재 상태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 이 열반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무명의 조건 지어진 수, 이것의 동사형으로 느껴진 것, 이런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 영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 영역 밖에 있는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한 행복이 한 가지가 남아있어. 상수멸이 느껴진 것이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이냐? 라고 이해하는 방법은 딱 요건 거예요. 느껴진 게 소멸했다라는 것은
영역에서, 그죠? 행의 영역에서 무상에 따르는 괴로움, 이거는 다 소멸했어. 그러면 이게 소멸하면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죠. 행으로부터 열반으로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중생이라는 조건 지어진 거라는 무상고의 특성을 가지는 행이라는 존재 상태에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완전히 부숴버리면 열반이라는 다른 존재 상태로 달라지는 거죠. 변화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열반이 이락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이 말하기를 부처님은 즐거움의 영역에 대해서 즐거움의 경험만을 설명하지 않는다. 즉 여기서 즐거움의 경험은 뭐예요? 무명 위에 있는 수, 이런 얘기죠. 즐거움의 경험,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영역에 있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죠? 열에는 즐거움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즐거움의 영역에서 설명합니다. 중생들의 영역에 있는 행복도 있지만 그거는 상수멸에 가면 그 행복은 다 없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이건 뭐예요? 존재하는 거는 행 말고 열반이라는 존재 상황도 있거든. 열반이라는 이 존재 상태는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서 가지고 행이라는 존재 상태를 극복했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한 상태로 내가 달라지는 것. 그러면 그 열반이라고 하는 존재 상태까지를 포함해서, 즉 느껴진 거라는 것은 행이라는 존재 상태 위에서 설명된 거라면, 이제 상수멸이 행복인 이유는 뭡니까? 행 말고 행 밖에 있는 열반이라는 것까지를 포함한 법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영역이 확대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처님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행이라고 하는 요 영역 안에서만 말하지 않고 행에 있든 행 밖에 있는 열반이라는 다른 자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행복은 다 행복이다. 그래서 상수멸이 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렵구나. 어렵구나.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그 그림으로 한 장 그려본 거예요. 자, 요 그림이 이제 어떤 그림이냐 하면 고와 락의 영역이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케, 수케하고 두카스밍, 수카스밍 이 차별을 말하는 게 영역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 영역의 의미가 괴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직접 비교를 해보면 괴로움과 행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괴롭고 얼마만큼 행복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과 행복이 섞여 있다. 이게 이제 앞 페이지 세 번째 줄에서 고와 락이 섞여 있는 상태, 고의 영역과 락의 영역은 대부분 중복된다 라고 말한 게 그 의미죠. 세 번째 줄. 우리가 얼마만큼 괴롭고 얼마만큼 행복할까 라는 이렇게 중복된 상태, 섞여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우리 삶의 입장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말하자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고와 락이 좀 우리 삶이 질적으로 낮은 삶을 산다라고 하면 괴로움이 많겠지 뭐. 괴로움이 많고 행복은 적고 이런
이런 상태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노력을 해가지고 괴로움을 줄여보자 하면 괴로움이 줄어나는 만큼 행복은 커지겠죠. 이런 표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행복을 키워나가는 만큼 괴로움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영역이 행복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줄어든다고. 이런 영역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건 중생들의 삶을 놓고 보자면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렇게 얼마만큼 괴롭고 얼마만큼 행복할까 요런 상대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중생들의 영역에서 100% 괴로움만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김법부님, 우리 인간의 영역이 뭐 대충 한 이만큼이라고 볼까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한 이만큼은 괴롭고 이만큼은 행복하고 요걸 놓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하려고 이래야 한다면 대충 말을 하자면 아귀의 세상은 어떨까요? 아귀 세상은 괴로움과 행복의 비율이 인간보다 훨씬 나쁘겠죠. 축생에 가면 괴로움의 비율과 행복의 비율이 훨씬 더 나쁘겠죠. 그런데 여기에 아예 100% 괴로움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100% 괴로움. 이건 어딜까? 이게 지옥인 거예요. 이건 100% 괴로움이야. 그런데 100% 행복한 자리가 있나? 우리 그럼 요 자리, 인간이 요만큼 있다 하면 요 자리는 뭐가 될까요? 그래, 이 천상이 되겠지 뭐. 천상이니까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마지막에 가면 윤회하는 괴로움 조금만 남아있겠지 뭐. 천상이야.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중생의 영역인 거예요. 중생의 영역을 달리 표현하면 뭐가 돼요? 번뇌의 영향을 받는 행,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행부상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외도 유행승들이 상수멸을 이야기하면서 상수멸이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중생의 영역이라는 것이 요만큼 올라가도 요만큼은 괴로움이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상수멸 해가지고 이게 다 멸하고 나면 없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고. 그럴 때에 김법부님, 그러면 괴로움 100은 지옥이었잖아. 행복 100이 되는 자리도 있나? 예. 행복 100 어디죠? 예,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개념을 보자는 거예요. 행복 100인 자리가 있는데 열반입니다. 그러면 이 열반은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중생의 영역인 행과는 다른 영역이 되는 거죠. 열반. 이런 달라진 영역이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열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만큼을 놓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가 멸했어. 이 수가 멸한 상태를 상수멸 이렇게 불렀어. 그러면 그걸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상수멸의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중생의 영역, 행의 영역을 넘어선 열반이 실현된 이 자리. 이 자리는 100%락이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여기도 행복이다. 그러면 행복의 영역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의 영역은 지옥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중생의 영역으로 있고, 행복의 영역은 일단 지옥 배제하고 중생의 영역에다가 하늘까지 포함한 영역에다가 열반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영역 하나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카스밍, 두카스밍이라는 이 고의 영역, 고의 영역이라는 이 말은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쓰이는 거예요. 지옥과 축생, 아귀, 인간, 천상, 중생의 영역. 그런데 수카스밍, 락의 영역, 이 락의 영역이란 말은 지옥은 배제된 상태에서 요만큼의 행복이라도 있는 축생과 아기와 인간과 천상에다가 100% 행복인 열반까지를 포함해서 수카스밍이라는 락의 영역이라는 말이 쓰인다. 그래서 요거를 고의 영역 그리고 락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제가 번역을 했다. 해서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드린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뒤에 부분 하나 잠깐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륜성황경은 즐거움의 영역 가운데 비구를 위한 자리로서 사선을 제시하는데 열반의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의 사선을 닦는 것이 비구의 행복이어야 하지 소유의 즐거움에 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즐거움의 영역에서 비구를 위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내지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즐거움의 영역에서 비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상과 수가 멸한 상수멸, 산야 외다 이 땅 니로다를 다시 락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외도 유행승들의 의문에 대해 느껴진 것, 즉 유위에 속한 수가 멸한 자리에 남아있는 락의 영역으로의 열반을 설명하는 것인데 열반은 락이라는 정의의 의미입니다. 특히 앞에 소개한 행복경 1, 2번이 알려주는 행복의 의미는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태어남은 고이고 태어나지 않음은 락입니다. 이 법과 율에서는 만족하지 못함, 기쁘지 않음이 고이고 만족, 기쁨이 락입니다. 한편 락에서는 무위, 즉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데 즐거움의 영역 가운데 비구를 위한 자리로서 제시되는 개발된 느낌, 니라미사 웨다나입니다. 해서 이렇게 락이 커져가서 열반까지 가는 이 과정에 개발된 느낌이라는 개념이 나타난다. 거기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다라는 걸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5시에 두 번째 수업하기로 하고요. 이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에서 우리 왜 법부님 매력, 위험, 해방 있잖아. 매력, 위험, 해방이 매력의 영역이고 위험의 영역이고 요거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 위험을 줄여서 매력을 키워가는 이 과정이 말하면 해방이라고. 그죠? 그런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개념을 좀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그냥 그렇게 그냥 요점만 했고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